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이젠 남편도 아닌 그놈하고 갈라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꽤 많을 거라 짐작합니다. 전 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바보처럼 살기 싫으니까요. 그놈과 저는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습니다. 아이는 3년 직장생활 하다가 갖기로 해서 갖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제 뱃속에 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결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랑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신혼생활을 하다가 정말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기에 뭔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모시고 싶다 했습니다. 저랑 남편 둘 다 호르몬이라 그 심정 이해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도 적적하고 몸도 안 좋아지셔서 내가 좀 모시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냐 하기에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좋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야 말이죠. 그래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생기고 하면 돌봐주시기도 할 테고 그때 당시 생각은 우리가 맞벌이하고 있으니 집안일 좀만 도와주셔도 감사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저를 설득할 때 그렇게 설득을 했고요. 그렇게 모시게 된 시어머니는 집안일은커녕 그냥 저를 종 부리듯 했습니다. 시골에 계실 때는 그냥 말을 툭툭 하긴 하고 좀 남존 여비가 있는 것을 알았어도 정말 이 정도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랑 그놈 둘 다 일하는데 집에 오면 저한테 밥 차리라 시키고 반찬 몇 개 해놓으면 내가 다 준비했다며 생색내시고 말입니다. 먹고 나면 설거지는 남편이 좀 하기를 바랬는데 그것도 안 시키기에 남편한테 설거지 좀 해라 하니 어디 남편한테 반말이나 하면서 집안일 시키냐고 혼났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놈보다 2살이 많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반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놈도 저한테 야, 니 하는데 제가 못할 이유는 또 뭔가요? 괜히 내가 사서 시집살이를 하는 건가 싶어서 후회도 많이 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제가 참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좋게 마음먹고 있는 것을 알면 정도껏 해야 하는데 참아주니까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놈도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옆에서 지 엄마가 오냐 해주니까 살판이 나서는 저를 개똥무시하고 말입니다. 같이 잘 때 또 알랑방귀 끼고 고생했다고 이딴 말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이라도 해줘서 넘어가다가 점점 못 참겠어서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인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느냐고 소리 지르니 노크도 없이 시어머니 들어와서 밤중에 여자가 목소리 높이냐고 또 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랑 또 같이 목욕탕 안 갑니다. 그냥 뭔가 싫어서요. 저 같은 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중 목욕탕을 가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닌데 그냥 아는 사람하고 가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계속 억지로 저를 데려가려고 하시고 진짜 마지못해 따라가면 등 밀라고 하시고 진짜 싫습니다. 그런 상황들이요. 뭐 어떻게 동네 사람들을 알게 된 줄 모르겠지만 우리 며느리라고 하면서 말하시는데 벌거벗고 그게 뭡니까? 아줌마도 훑어보고 그런 자체가 너무 짜증났죠. 몇 번 그렇게 맞춰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싫다고 하니 말을 안 듣는다며 난리치고 또 그놈은 어른 데리고 좀 다녀오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하는데 진짜 당장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게 다가 아닙니다. 왜 3년이나 됐는데 애 안 갖는다고 맨날 뭐라 하시고 저희 방문 벌컥벌컥 여시고 문 잠궈 놓으면 다음날 얘기 기대해도 되냐고 이상한 농담하시고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늦바람이 무섭다고 했던가요? 평생 시골에만 계신 분이라 그런지 제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셔서 늘 제 거 쓰시고 저는 피부에는 돈 안 아끼는 주의라 나름 고가의 제품을 쓰는데 아주 펑펑 쓰시더군요. 스트레스 받아서 화장품 한 잠궈 놓고 간 적이 있는데 그날 저 퇴근하니 시어머니 화장품 쓰는 게 그리 아깝냐고 뭐라 하시기에 어머님 제가 어머님 피부에 맞는 제품으로 사드릴게요 하면 또 필요 없대요. 간만에 밥 차려놓고 기다릴 때는 남편 뜨신 밥 주고 저랑 본인은 찬밥 놔두고요.
그래서 왜 찬밥 드세요? 제 밥은 왜 찬밥이고요? 하면 남은 밥인데 버리면 아깝잖아 하시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려 하면 뭐 그리 유난 떠냐며 그냥 먹으면 되지 하십니다. 자잘하게 정말 어마어마하죠? 직장인이니 당연히 오피스룩이 많은데 그리 낭비벽이 심해서 언제 돈 모아서 애 키우냐고 타박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집도 제 집이고 남편 저랑 결혼할 때 4천만 원 들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 제가 했고요. 그래도 제가 누나고 사회생활도 오래 했고 페이도 많이 받으니 별로 손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 저런 말 하니까 은근히 본전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냥 사람 주어서 한 결혼인데 점점 지내다 보니 그놈도 이상해지고 시어머니 만행 아닌 만행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말 싫었던 게 그런 생활이 1년쯤 넘어가니 제가 적응을 하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당연하게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고 주말이면 남편은 드르렁 자는데 저는 청소를 하고 있고요.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진짜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십니다. 지방에 혼자 계시고요. 저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아직 혼자 앞가림도 잘 못하고 타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기검진 받으시고 뭐 뇌에 꽈리라고 안 좋은 게 발견되셔서 서울에서 정밀검진 받으러 올라오셨습니다. 결혼하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찾아간 게 다였기 때문에 엄마도 저도 아파서 오는 것이긴 하지만 기대가 많았습니다. 엄마도 30대 이후에 서울 한 번도 안 와봤다고 하고 검진 이후에 많이 우울해 하셨는데 그 기분도 풀어드리고 싶어서 어디도 가자, 뭐도 먹자, 오랜만에 모녀가 신나게 놀자 하면서 계획 세우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저희 집에 머무르기로 하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무슨 검진을 2주나 받냐며 그냥 하루 받고 내려가시는 거 아니냐고 하기에 오신 김에 좀 기분도 풀어드리고 같이 재밌게 보내려고 했더니 엄청 탐탁치 않게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그걸 말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지내냐며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사돈하고 한 집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그런 걸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서 통보하냐고요. 진짜 열이 받아. 어머니, 여기 제 집이고요. 어머님도 같이 사시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라고 못 오시나요? 하니 올 수는 있는데 2주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원래 다 참아드렸습니다. 웬만한 거는요. 근데 이번엔 저도 용납이 안 돼서 제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당장 오시는 거고 저희 집에 있기로 하셨습니다. 남는 방 있으니 계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딱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시고 왔습니다. 어찌나 싫은 티를 내시던지 얼른 집만 풀어놓고 엄마 데리고 나가서 검진 받는 거 기다려주고 그날 가보고 싶은 곳도 가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같이 자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밥 차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밥 먹는데 사돈 언제 가냐고 시어머니가 묻는데 엄마가 며칠 지내다 가려고요 하니 남편이 그러면 농사 지으시는 거 다 죽는 거 아니냐며 개밥 누가 줘요? 하는데 누가 봐도 싫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동네 사람한테 다 말해놓고 와서 알아서 밥 주고 한다고 걱정 말라고 하니 아, 네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열심히 놀다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엄마만 챙기는 거 아니니 하면서 은근히 눈치 주시기에 그냥 대충 무시하고 들어가서 자려 했습니다. 또 엄마랑 자려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좀 보자 하기에 얘기하는데 장모님 온다고 연차까지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집에 어머니도 계시는데 그러면 소외감 느끼시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옷도 잘 못 벗고 돌아다니니까 불편하고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라리 호텔에 모시라고 했습니다. 진짜 폭발했어요. 너희 엄마 여기서 사는 거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아냐. 근데 며칠 와 있는 것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고 막 다그쳤더니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소리가 커지니 엄마랑 시어머니 둘 다 나오셨습니다. 눈치채셨는지 엄마가 원래 내일 가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러니 갑자기 눈물이 막 났습니다. 너무 서럽고요.
진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장놈하고 결혼해서 이런 취급을 당하고 우리 엄마도 이런 취급 당하나 싶어서요. 엄마 그렇게 다음날 가지 말라는 거 굳이 가시고 나니 제 마음이 너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 2명.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뭐 이혼이 장난이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소리가 커지는 시어머니 오셔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뭐라 하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할 말 했습니다. 서류 가지고 올 테니 도장 찍고 꺼지라고요. 둘이 그렇게 평생 잘 먹고 잘 살라 하니 시어머니 저한테 버르장머리 없다면 손 찍어 말려 하시길래 피하고 손대는 순간 경찰서 간다고 엎어 놓았습니다. 정말 참다 폭발하니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애도 없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혼 서류 도장 찍게 만들고 나서 뭐가 자꾸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테스트기 해봐도 안 나오는데 몸은 이상하고 마법도 안 걸리기에 좀 기다렸다 검사한 임신이었습니다. 진짜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었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지워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고민 끝에 말을 했고 그놈 이혼은 안 된다면 버팅했는데 이혼 안 해주면 애 지운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 혼자 키우는 게 낫지 시어머니랑 같은 집에서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놈도 더 이상 꼴보기 싫었으니까요. 시어머니 그때 돼서야 이혼하지 말라고 차라리 자기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놈은 가긴 어딜 가 갈 데도 없으면서 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모습 보여주시길래 그냥 체념하고 나도 이제 너랑 둘이 살아도 싫다고 하고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애 낳기로 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엄마한테 말하니 제발 선택 다시 하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 변함없었고 그냥 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냈습니다. 원래 제 집이었고 너 가지고 온 돈 다 혼수 샀는데 이거 그냥 다 가져가던지 아니면 그대로 4천만 원 돌려주겠다 하니 돈 달라기에 그냥 4천만 원 정말 정확하게 딱 주고 끝냈습니다. 양육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제발 서로 신경 끄고 살고 법적으로 아버지이니 볼 수는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엄마랑 둘이요. 아직 애는 태어나기 전이고 태어나기 전에 잃어버려서 미안하지만 진짜 인간 아닌 놈이랑 살았다가는 제가 제 명에 못 삽니다. 진짜 사람 하나 좋은 줄 알고 다 안아줬는데 점점 변하는 그 모습 정말 역겨웠습니다. 이렇게 되었어도 마음 편합니다. 애 잘 키울 생각이나 하며 살랍니다 이제.